2학년의 2학기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경험해본 선배들, 또 혹시 우리 제자들 중에 미리 공부한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경험치로 놓고 봤을 때에도 2학년 2학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할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거 가지수 생각해보면 재미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데,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나의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간에 해왔었던 뭐 방정식을 푼다거나 아니면 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다거나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달리 특별히 복잡한 계산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런 계산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꾸준히 공부하고 고등과정 올라가서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이 부분은요, 반드시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갈 테니 여러분들은 선생님 믿고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바로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그 첫 번째, 사건이래요. 사건, accident. 이게 어땠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강력 사건, 이런 사건은 아니에요.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즉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물들이 존재하는 그것들을, 그런 행위들을 우린 사건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환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사건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건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 것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수를 좀 더 수월하게 구해보고자 라고 정리해 놓은 두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그것이 합의 법칙에 의해서, 또 다른 것이 바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경우의 수들을 찾아간답니다. 사실 이 합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전제를 만족시킨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초점을 조금 더 맞춰주고 우리 공부 시작해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큰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도 있으니까 그 주의할 점, 당부하는 사항들 잘 쫓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사건과 경우의 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과 경우의 수 첫 번째,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약속과 정의의 학문이에요. 1학년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될 때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약속한 바의 것을 서로에 알맞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다면, 아니 사건인데 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니,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험도 사건이 되는 거고 어떤 관찰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사위 하나를 띵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1에서부터 6까지의 주사위의 눈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예요. 즉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눈의 개수를 우리는 읽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건 1에서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 또한 사건입니다. 동전을 던졌어요. 그럼 동전을 던지는 것 또한 동전의 그림면 아니면 숫자면, 즉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또 여기에서 또 억지를 부리는 제자들이 생겨요. 선생님, 동전을 던졌는데요, 이게 앞면 뒷면이 어딘지 모르게 딱 이렇게 서면 어떻게 하죠? 딱 지면에 이렇게 서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지게 되면 그림면 아니면 숫자면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즉 그림면이냐 아니면 숫자면이냐, 앞면 또는 뒷면이냐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한다? 사건이다. 동전을 던지는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내가 김밥집 가서 김밥을 고르는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사건이 어떤 건지 살펴봤고, 그러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두 번째, 경우의 수. 사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관찰의 결과, 또 결과의 개수,
그 결과가 몇 개나 생길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그 사건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에서부터 6까지의 주사위에 눈이 나올 거예요.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 좋다. 자,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다. 또 3가지나, 이게 서는 거 없다니까요. 왜 떠 있다 그러지?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또 막 그러나 또.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돼? 앞면 아니면 뒷면. 동전을 던졌을 때 만들어지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자, 이러한 가지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래 간단하게 동전 1개를 던질 때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건.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우, 뭐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하고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건과 경우의 수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사실 이래요. 이제 나중에 확률을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몇 번만큼 일어나는지 직접 던져보고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역시도 던져봐야 알아요. 어떤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숫자면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1가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한 결과물들을 찾는 것이긴 한데 그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났을 때를 전제해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넘어서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자, 요거 얘기하면서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아, 뭐야. A 주사위 있었고요. B 주사위 있었어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입니다. 그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가 던졌을 때 그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나오도록 하자? 6이 나오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알겠는데 얘가 1 나오면 얘가 5 나오는 거 그러면 6이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일일이 찾는 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제자들이 혹시 있나요? 2하고 3하고 더하면 왜 이래 2하고 4하고 더하면 6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다 찾아? 귀찮게? 뭐라고 대답할래요? 응, 맞아 라고 대답해야 돼. 맞다고요. 갑자기 너무 초등학생 같았니? 맞아요. 왜 맞냐면 지금 그럼 선생님 이건 되게 수학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배운 내용을 적용시키고 그것을 순서의 논리에 따라서 찾아간다는 건 다분히 수학적입니다. 수학을 엉뚱하게 공식 몇 가지를 외워서 거기에 대입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착각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도요. 경우의 수에서는 특히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몇 가지의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3 더하기 3 나왔을 때 3 되면 6이 되겠죠. 4 들어갔을 때 4 나왔을 때 A가 4 나오면 B가 2 나오면 되겠죠. 5 들어갔을 때 1 나오면 되겠죠. 물론 이 계산을 빠르게 하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단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한 번에 생각하라 그러면 그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정답은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5가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찾아냈고요. 다음 이제 2번째 내용. 이거 문제 풀었나? 풀었죠. 색경협력 지불할 수 있는 경우수 7가지. 자, 개념 2번째는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합의 법칙입니다. 자, 이 합의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환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냐면 첫 번째,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다 밑줄 치세요. 뭐라고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그 선생님 밑에도 좀 밑줄 쳐야 되나요? 그거 잠시 뒤에 밑줄 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첫 번째 예 1번 쓰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에서 어떤 두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A 또는 B 사건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더해서 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식집에 갔어요. 그 분식집에는 김밥도 팔고요. 김밥도 팔고 라면도 팔아요. 김밥은 야채김밥, 치즈김밥, 참치김밥,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라면은요. 라면은 김치라면, 그냥 라면, 뭐 좋아, 계란라면, 치즈라면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 분식점의 메뉴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 메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즉 김밥을 선택하거나 또는 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야, 어떤 메뉴가 얘는요 김밥이면서 라면이에요. 얘는 라면이자 김밥이죠. 뭐 이런 라면 있어? 얘는요 김밥을 넣어서 끓인 김밥 라면입니다. 이런 거 없다고요. 김밥이면 김밥이고 라면이면 라면이야. 아우 배고파. 김밥이면 김밥이고 라면이면 라면이에요. 두 사건이 동시에 나는 김밥이자 라면입니다. 나는 라면이자 김밥이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3 더하기 2에서 몇 가지? 5가지. 자, 이렇게 더한다 그 얘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겹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예. 1에서부터 14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1에서부터 14까지의 숫자 카드, 자연수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요. 자연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과 7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에서 묻기를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3의 배수는 3, 6, 9, 얼마? 12 해서 4가지. 7의 배수는 7, 14, 2가지. 즉 3의 배수이자 7의 배수인 게 여기에 있는 숫자 카드상에서는 지금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지 않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일이 생겨 안 생겨? 여기 있는 숫자 카드만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돼.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6가지. 맞냐? 3, 6, 9, 12에서 4가지 또는 2가지. 그래요? 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각각에 나오는 경우들을 어떻게 해서 더해서 구해버리면 끝. 그런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두 번째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은 그럼 선생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오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있어요.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 뭐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 두 개가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선생님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분식점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했어요. 나는 김밥이자 라면입니다. 라면이자 김밥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김밥을 넣어서 라면을 끓였죠. 라면을 말아서 김밥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없다고요. 메뉴에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될까? 여기에서 얘는요. 숫자 카드를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1에서부터 14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그 자연수 중에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뭘 묻냐면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2의 배수 조사하면 누구니? 2의 배수부터 먼저 조사하면 2는 2, 2, 3은 6, 2, 6, 2는 4부터 해죠. 2는 4, 2, 3은 6, 8, 그 다음에 얼마? 8, 10, 12, 14까지 해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 3의 배수를 조사했어요. 3의 배수를 조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 1은 3, 3, 3은 9, 3, 4, 12, 3, 5, 15, 3, 2, 6. 왜 이래? 3, 2, 6, 3, 3은 9, 3, 5, 10, 3, 2, 6, 3, 3은 9, 3, 4, 12. 3, 5, 15까지는 안 되지. 왜냐면 14까지 자연수를 조사했으니까. 자, 여기에요. 2의 배수를 조사했더니 몇 가지가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생겨요. 3의 배수를 조사했더니 몇 가지가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생겨요.
너희들이 갖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이 들어갔으니까 더해야지. 또는이 들어가면 더한다 그랬어. 사건 A 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뭐뭐 이고 그러면 곱한다 그랬어.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더해버리면 그만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이렇듯 누구누구 여기에 나와 있는 6과 같은 수는 이거 2의 배수라고 할까 3의 배수라고 할까 12와 같은 수는 얘 2의 배수라고 할까 3의 배수라고 할까 즉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인 2와 3의 공배수 범위가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얘네를 그냥 기계적으로 더해버리게 되면 전체 몇 가지가 돼? 11가지가 돼요. 그럼 11가지가 맞느냐? 아니지. 지금 이 숫자가 2번 되지, 이 개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7 더하기 4 해서 뭘 빼줘야 돼? 얘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바로 뭐냐면 얘가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2의 배수라고 쳐야 될지 3의 배수라고 쳐야 될지 모르는 2와 3의 공배수와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그 두 가지를 한번 빼줘야 여기에서 이거 더해지면서 이 각각 6과 12가 두 번씩 가지수로 더해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얼마? 9가지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1에서부터 14까지 자연수가 있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9가지.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야 되더라 그 얘기예요. 해서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합의 법칙을 기억할 때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곱의 법칙 가보겠습니다. 곱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전제에 두고 각각의 사건의 경우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 가지수를 더했어요. 만약에 이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몇 가지의 경우에서는 그 사건이 동시, 즉 A 사건인지 B 사건인지 불분명한 어느 한쪽으로 딱 정확히 불분명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그 개수를 빼주면서 전체 가지수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곱의 법칙은 어떤 전제를 두고 있냐면요.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려운 말이죠.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 사건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B 사건이 동전을 던졌어요. 독립적인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즉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가지고 던졌어. 그러면 동전은 동전대로 주사위는 주사위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기가 나타내야 될 면이나 아니면 눈의 수를 표현하겠죠. 동전이 무거워서 먼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사위가 만약에 그 뒤를 쫓으면서 여기서 뭐 또 과학법칙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무게에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떨어져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예를 들자면 한 얘기니까 주사위가 떨어지면서 동전이 먼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사위가 보고 동전 안면 나오네. 숫자면 나오네. 나 3의 눈이 나와야지. 나 6의 배수가 나와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난 짝수의 눈이 나올 테야.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죠.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지 않죠. 응. 그러니까 두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A, B에 대해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M가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한다면 이 둘을 곱해서 M 곱하기 N가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이걸 막 외워. 사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한번 제대로 이해해두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직관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더해야 되겠다, 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생각하라고. 자, 앞서 얘기했었던 분식점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분식점에 갔어요. 김밥 종류가 앞에서 3종류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면 종류가 2종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존재하는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김밥이 일어나거나 라면이 일어나거나 김밥 또는 라면 그 두 가지 큰 부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치니까 더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던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선택할 거예요. 김밥 하나랑 라면 하나랑. 그래? 김밥 하나랑 라면 하나랑 선택한다고. 그러면 김밥 중에서 아까 무슨 김밥 있다 그랬었죠? 옳지. 그냥 야채김밥, 그 다음에 참치김밥, 치즈김밥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김밥 각각의 종류 한 가지씩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라면도 배가 고프니까 하나 더 얹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김밥을 라면에다 말았으니까 난 김밥이자 라면이야 막 이러지 말고, 라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아까 무슨 라면이었지? 계란라면이랑 치즈라면? 계란라면 하나랑 치즈라면 하나랑, 요렇게 참치를 선택할 때 계란, 치즈, 치즈를 선택할 때 계란, 치즈. 우와, 치즈. 엄청 느끼하겠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야채 계란, 야채 치즈, 참치 계란, 참치 치즈, 치즈 계란, 치즈. 결국 이 가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김밥 3종류에 따라서 동시에 라면 2종류를 하나 더 선택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가질 수 있는 거 6가지. 선생님이 애써서 이걸 왜 그렸느냐? 너희들이 이제 확률까지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수형도, 즉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고 이해를 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야채를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계란 선택할 거야 라는 거거나, 치즈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엔 난 치즈를 반드시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두 사건이 각자 따로따로 놉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야 돼. 김밥도 선택해야 되고 라면도 선택해야 돼. 그럴 때에는 몇 가지가 일어날까? 김밥 3종류 곱하기 라면 2종류 해서 몇 종류? 몇 가지? 6가지로 이 메뉴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게 바로 뭐야? 곱의 법칙이에요. 됐나요? 어떤 때 곱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 보죠.